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250 최대음급을 가진 두 개의 직류전압계 V1, V2를 직렬로 하여 회로의 전압을 측정할 때 각 전압계 저항이 각각 18kg하고 15kg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회로의 최대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전압계가 이렇게 자 직렬로 걸렸다는 얘기죠. 직렬로 이렇게 자 걸어서 여기다가 최대 몇 볼트까지 인가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 전압. 근데 각각 갖다 봤을 때 여기가 18kg이고요. 여기는 자 15kg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각각 최대 등급은 250이다 이런 얘기죠. 자 최대 등급이 얘가 자 250V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직렬이니까 여기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전류가 일정하니까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18kΩ에서는 최대 전압을 250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맥시멈 250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기준 잡아가지고 산출해 보면 여기에 얼마까지 전압을 걸 수 있는지 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요거 기준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50V가 나오려면 그죠? 자 18kΩ 플러스 15kΩ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거잖아요. 18kΩ 곱하기 자 V가 되겠죠. 최대 전압. 자 요 전압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 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V에 대해 정리하면은 요거를 거꾸로 쓰면 되잖아요. 자 18에다가 18 플러스 15에다가 곱하기 얼마? 250. 그래서 최대치가 얼마가 되냐면요. 458.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전압까지 걸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250V 얘를 기준 잡는 거예요. 네, 저항이 큰 놈을 기준 잡는다. 얘가 최고치니까. 자 그러면 실적으로 여기는 얼마예요? 이제 그러면 138.33V까지 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더해 주니까 108이군요. 그렇죠? 208. 아이고 참. 그러니까 458.33이니까 208.33까지. 그렇죠? 여기는 208.33이고 여기는 250이니까 자,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 요거는 이제 회로에 관련된 이제 기본 이제 지식을 알고 있느냐.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의 관계식을 정확하게 쓰고 자, 부하율이 수용률 및 부등률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비례, 반비례 등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률부터 한번 볼까요? 수용률이란 우리가 수용과 한계죠. 수용과 한계에서 그 수용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이 될 거예요. 그 설비 용량에 대한 자, 최대 전력 또는 최대 수요 전력 또는 최대 수용 전력이라도 사용 여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사용 계기가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게 수용률이고 부등률이란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수용가가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최대 수요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예요. 합의 비. 그래서 부등률의 의미는 동시간대에 정의를 쓰고 있냐 쓰고 있지 않냐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분산 지표로서 쓰이는 게 부등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률과 부등률을 가지고는 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합성 최대 전력을 이용해서 변압계 용량도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있겠죠.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에 대한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의
D다. 자, 거기에 대한 백분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하의 어떤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부하율이 수용률과 부등률과 비례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럼 최대 전력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평균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 곱하기 최대 전력은 부등률에 대한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이니까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부등률이 되겠죠. 부등률에 대한 설비 용량의 수용량의 분의 1이 최대 전력이니까. 그러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하고 부등률과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용률과는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를. 자, 3번 문제 볼게요. 축전지 설비에 대하여 부름에 답하시오. 1번. 연축전지의 전해액이 변색되며 충전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도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되고 있어. 자, 어떤 원인이냐? 자, 전해액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전해액에 자, 불순물이 혼입이 됐다. 자, 두 번째, 거치형 축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충전 방식으로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사용부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식 대전류보다는 축전지가 부담해야 하는 방식. 자, 이걸 갖다 무슨 충전 방식?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부동 충전 방식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고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원이 여기 있죠. 자, 교류 전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축전지가 연결되고 자, 여기 부하 연결되어 있고요. 여긴 축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축전지죠. 그러니까 부하와 충전기를 병렬로 접속해서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교류 전원이죠. 교류 전원.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서 자,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사용부의 전력 공급은 이제 충전기가 하는데 충전기에서는 이제 정해진 양만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양만. 근데 부하에서 일시적으로 큰 전류가 필요해. 그때는 축전지에서 보태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충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축전지에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게 부동 충전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게 2차 전류죠. 그러면 자, 2차 전류 요거 구하는 것도 잘 나오잖아요. 축전지의 전격 용량을 갖다가 전격 용량. 자, 단위는 뭐야? 암페어워죠. 자, 이거를 방전 시간율로. 자, 방전 시간율 나오니까 플러스 표준 전압분해 자, 뭐로? 상시 부하로 이렇게 자, 축전지 2차 전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까지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전 시간 연축전지는 1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는 요게 몇 시간? 5시간이죠. 자, 요거까지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공식 연합은 이제 몇 볼트 퍼 셀이냐 했으니까 연축전지 2.0볼트, 그 다음에 알칼리는 1.2,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셀당. 볼트 퍼 셀당.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네 번째 축전지 용량을 갖다 구하는 식에서 L은 뭐냐? 자, 보수율이라고 하는 거죠. 보수율. 자, 보통 0.8로서 다른 말로 경련 용량 저하율이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경련의 저하율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배터리가 자, 처음 구입했을 때는 이제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방전 갖다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전해도 금방 방전이 되는 거죠. 예, 점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거를 갖다가 경련 용량 저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문제, 이것도 축전에 관한 이제 기본 특성인데 특히 부동 충전 방식에 관한 거는 이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림,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거 2차 전류 구하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중형 환기팬의 수동 운전 및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일부이다. 이 회로를 갖다 이용해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도면인데 MC12, 자 MC12가 있네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보통 배선용 차단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51, 자 51은 이제 과전류 개전기에 관한 자 그런 기구 번호죠. 그 다음에 GCT, 요거는 이제 영상 변류기라는 자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누설 전류 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51G, 자 같은 51인데 G가 붙었으니까 자 지락 과전류 개전기. 자 49번은 뭐예요? 열동 개전기가 되겠고요. 자 88번은 이제 전자접촉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51, 49 다 있네. 자, 요 회로 갖다 보니까 자 간략해 보면 이제 BS1 갖다 누른다. 자, 쭉 누른다 그러면 88이 여자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딸가닥 붙으면서 자 모터가 도니까 팬이 돌아요. 자, 팬이 돌고 88이 여자 됐으니까 요게 자기 유지가 되죠. 손을 떼도 이렇게 해서 자 계속 전원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열리니까 요거는 소등될 테고, 자, 요거는 붙으니까 점등되겠죠. GL 램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전원 표시라고 그래요. 전원 표시. 자, GL은 전원 표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차단기를 갖다 올리면은 뭐예요? 자, GL 녹색 램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제어 반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모터가 가동되면은 얘가 뭐예요? 꺼지죠?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전원 표시, 모터가 정지 중에 얘가 들어오고 운전 표시에는 이제 빨간 램프 얘가 들어오는 거죠. 운전 표시는 R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L, 자 오버로드에 관련된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과부하 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전동기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자 고놈을 갖다 검출해서 자 어떻게 돼요? 얘가 그죠? 49가 작동이 되면. 49가 작동이 되면 자, 요게 붙으면서 30X가 여자가 되죠. 자, 30X가 여자 되면 얘를 열어서 이제 88을 열어버리니까 전동기가 정지해 버리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과전류로부터 전동기를 딱 보호하는 자, 그런 구성인데 그랬을 때 요게 들어오는 거죠. 요게.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그 YL 황색 등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황색 등으로. 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30X가 되면 요게 작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복구시키려면 얘를 갖다 눌러버리면 요게 자, 꺼져버리죠. 자, 복구가 되는 자, 그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지시키는 거죠. BS3는 얘는 이제 고장을 복구하는 자, 그런 스위치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물음 보겠습니다. 자, 1번. 88은 MC로서 도면에서는 출력 기구이다. 표시된 기구, 자 버튼, 램프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명칭을 그 약호로 써라. 약호로. 단 기구, 버튼, 램프에 대한 약호의 중복은 없고 MC12, GCT, IMP는 제외. 해당되는 기구가 여러 가지일 경우는 모두 수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고장 표시입니다. 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요거죠. 고장 표시하는 거. OL 있죠, OL. OL이고요. 램프는 따로 있으니까 고장 표시 램프 따로 있으니까 그럼 요거네요, 그죠? 자, 30X 과전류나 그다음에 THL 작동하거나 또는 지락 사고 시에 자,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30X가 되겠네요. 30X. 자, 이거는 이제 30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회복 확인 기구 버튼 쓰라 했으니까 요거네, 요거. 그렇죠? 얘를 누르면 얘가 얘 누르면 얘가 이제 자기 해제되니까 이게 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BS3 버튼이 되죠. BS3가 되겠고. 자, 기동은 이제 BS1이죠. 그 다음에 정지는 BS2가 되겠죠. 자, 운전 표시는 RL이고요. 그렇죠? 정지는 이제 GL이 되겠고, 고장 표시 램프는 OL이고, 그 다음에 고장을 검출하는 거는 세 가지 있었죠? 도면에서. 요게 고장을 검출하는 거죠. 51, 49, 51G. 이 세 가지가. 그래서 51, 49, 51G.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를 AND와 NOT 게이트를 사용하여 노직회를 갖다 그리시오. 자, 노직수는 3인명 이하로 한다. 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자,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점선 표시니까 요 부분. 그러면 30X하고 5L인데, 자, 30X나 5L이나 같고요. 자, 일단 논리식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51 플러스 49 플러스 51G. 그죠? 요거. 자, 이거하고 요놈하고 자, 합쳐서 자, 가는 거죠. 자, 요거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BS3 바에다가 자, 뭐예요? 30의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하고 더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더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30X가 출력인데 요게 지금 뭐 있어요? 요거는 입력이죠. 그죠? 얘는 입력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 출력이니까. 요건 출력이니까 윗부분은 입력이거든요. 그러면 자, 요거는 입력인 동시에 출력이 된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하죠. 자, 3입력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51, 49, 51지. 자, 3입력 5원은 가능해요. 이렇게. 3입력 5원. 하나.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BS3. 자, BS3. 자, 바가 되겠죠? 자, 나트하고 그 다음에 30X. 자, 어쨌든 얘는 돌아야 돼. 그렇죠? 합쳐가지고 얘가 플러스예요. 5화죠? 5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30X. 자, 여기는 5L이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는 출력해서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논리식을.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X니까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5L을 따셔도 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X가 자, 먼저 나온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30X니까 그렇죠? 30X니까 자, 위쪽에 따서 여기가 5L. 자, 이렇게도 자,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제일 깔끔하게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4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길이 24, 폭이 12m, 천장 높이가 5.5, 조명률 50의 어떤 사무실에 전광속 6000에 32 곱하기 이동용 형광등을 사용하여 평균 유도가 300이 되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량을 구하시오. 단 유지율은 8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광등 수량을 갖다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N은 FU분의 자, EAD 그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F는 지금 뭐냐? 전광속 6000 루멘인데 32와트 이동용짜리 형광등이에요. 요거 수량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러니까 형광등 램프 개당 숫자가 아니라 전체 수량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속이 6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곱하기 조명률은 얼마냐? 50%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도가 있어요. 조도가 얼마냐? 300이에요. 자, 면적 24에다가 12.
감광부상률. 자, 없고 유지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수관계가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형광등 수량을 구했더니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자, 36등이 나옵니다. 36등. 그래서 32와트 이동용 형광등 36등. 자,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36등이다. 자, 아셨죠? 5번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전기 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저압 케이블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저압이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0.6에 1kV짜리 연필 케이블이 있고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이 있고요. 비닐 외장 케이블이 있고, 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 있고, 자, 무기물 절연 케이블이 있고요. 뭐 금속 외장 케이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뭐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바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이 법규니까 규정이니까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자, 6번 저압 케이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전동기 회전 방향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 분상 기동형, 그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 이렇게 되는데 삼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세 선 중에서 임의의 두 선의 접속만 바꿔주면 역회전하죠. 그래서 세 선 중 임의의 두 선의 접속을 서로 바꿔서 연결한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회전 했을 때 정회전하면 자, 모터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터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정회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역회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역회전 시키려면 하나는 이제 그냥 가고 나머지 두 개만 이렇게 해서 접속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접속을 갖다 바꿔주면 된다. 어느 두 개 자, 바꿔주면 이렇게 역회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 분상 기동형. 주건선 또는 기동건선 중 어느 한 건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단상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회전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주건선이에요. 주건선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자, 기동건선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상 자체로는 이제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을 두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놈과 자, 요거에 자, 위상처를 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원심력 스위치나 이런 거 있지만 생략하고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선이 이제 이렇게 네 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러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번호를 한번 부여를 해자는 얘기예요. 번호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1번, 2번, 그다음에 요 놈을 3번, 4번 이렇게 잡자는 얘기예요. 3, 4번.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잡아놨을 때 지금 1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다. 자, X가 갑시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다. 자,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자, 요거를 Y라고 합시다. 이렇게 걸어놨을 때 얘가 정회전이에요. 이렇게 정회전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 역회전 시키려면, 역회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동건선의 접속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동건선을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요 놈을 여기다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번하고 3번을 연결할 거고요. 자, 1번과 여기는 3번을 갖다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1번, 3번.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1번, 3번하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연결했어요. 2번과 4번. 자, 여기 2번하고, 자, 2번하고 4번. 그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역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기동건선의 접속을 갖다 바꿔줬는데 주건선의 접속을 갖다 바꿔도 얘는 역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회전 연결을 갖다 1, 2, 3, 4를 또 어떻게 묶어놓느냐에 따라서 역회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접속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아셨죠? 왜냐면 얘도 단상이고 얘도 단상인데 합쳐서 기동할 때만 자, 이상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동이 끝나고 이제 운전할 때는 뭐예요? 또 단상으로 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심력 스위치 달아가지고 일정량의 원심력이 생겼을 때는 얘를 끊어버리죠. 자, 그러면 요걸로만 계속 운전이 들어가는 자, 그런 특성이 됩니다. 그게 분산기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 계좌회로와 전기자회로 중 어느 한쪽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여자 전동기가 되죠. 자여자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필드가 있겠죠? 자, 계좌가 있습니다. 자, 계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필드가 있고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직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 전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전류가 계좌 권선에 들어오고 전기자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자,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회전 방향은 안 바뀝니다. 왜? 전기자와 계좌가 동시에 바뀌면 회전 방향이 불변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류자 전동기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 회전 방향 바꾸려면 전기자가 됐든 계좌가 됐든 간에 한쪽만 바꿔줘야 돼. 어느 하나만. 자, 그래야 얘를 역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전기자와 자, 계좌를 동시에 전류 방향을 자, 변경해도 회전 방향은 불변이다 이거예요. 회전 방향 불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좌가 있다는 얘기죠. 계좌가. 자, 편의상. 자, 얘가 N이고 얘가 S고요. 물론 여기는 N이고 반대쪽에 S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요놈의 지금 회전 방향 한번 결정을 해보면 자, 자력선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력선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때 힘의 방향 위쪽. 그렇죠? 힘의 방향 위쪽.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아래쪽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이 방향으로 회전 방향 가져요. 그죠? 반시계가 되겠죠. 반시계. 자, 요렇게 된 놈인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동시에 두 개를 다 바꾸면 회전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 전류 방향만, 전기자에 들어가는 전류 방향만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겠어요. 자, 이렇게 바꿔줘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고요. 얘는 나오죠.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바꿨어요? 전기자 하나만 바꿨어요. 물론 계좌 하나만 바꿔도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여자 전동기는 이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만 바꿔주니까. 근데 좌여자 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전동기를 역회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자 됐든 계자가 됐든 간에 하나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헌우 안쪽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자, 그래야지 전류가 들어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요 7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필기 때 했던 그 전기 기기 있잖아요. 이제 전기 기계도 다뤘던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 일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AISS 그러니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이제 존재하고요. 전력 퓨즈가 있고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결선이고요. 3상의 변압기 용량은 700kVA짜리에 1차는 투투나인, 2차는 선인 380, 상은 220V 전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기중 차단기가 지금 있습니다. 4극짜리에 자, 기중 차단기 저압용의 차단기가 있고 자, 모터가 있는 거죠. 지금 모터가. 보시게 되면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A의 인입구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시자고요. 22.9kVY에 자, 용량 이하의 적용이 가능하며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229에서 용량이 얼마일 때입니까? 1000kVA 이하이게 되겠죠. 1000kV. 그래서 자, 1000kVA 이하의 적용이 가능하고 첫 번째 자, 1000kVA 이하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자, 이번에 우리가 뭘 쓸까요? 인터럽터 스위치를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럽터 자,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번은요.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자, B에 설치된 B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B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해서 자,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에 자, 과전류 우리가 일반적인 변압기나 기기적인 기기는 자, 단락 전류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강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 전류의 자, 몇 배요? 자, 25배, 25배의 전류. 25배의 전류를 자,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흐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쓰이는 ACB. ACB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압에서 쓰고 있는 어떤 차단기입니까? 기중 차단기를 얘기합니다. 기중 차단기, 저압용 차단기인데 보호 요소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보호 요소의 첫 번째는 결상 사고,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결상 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 알아야 될 것이고 과전류나 과부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 전압 자체가 낮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 전압이 되겠죠. 그 부족 전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고려를 해야 된다. 자, 4번입니다.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D에 설치된 저압기기에 자, D라고 하는 게 뭘까요? D라고 하는 게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 접지선이 될 겁니다. 전동기. 접지선의 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 조건에서 자, 접지선에 흐르는 고장 조일 값은 전원 측 과전류 차단계의 정격 전류의 자, 몇 배입니까? 20배예요. 20배. 자, 1번은 20배이고 자, 과전류 차단기가 최대 몇 초? 0.1초죠. 1초 이하에서 완전 차단 완료했을 때 접지선의 허용 온도는 최대 몇 도냐? 160도씨가 됩니다. 자, 보호돼야 된다. 근데 요 4번 규정은요, 여러분들 접지선의 굵기라고 하는 것은 KC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킵, 자 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요. 그다음에 5번, 자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변류비,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CT.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용량은 700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이니까 380이나 220인데 선으로 할 때는 380, 상으로 할 때는 220이에요. CT의 전격 전류에 자 125%로 하며 부하 전류는 표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은 I는 자 루트 3 V분의 P 곱하기 1.25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0kV니까 700에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배니까 성간전압이 되겠죠. 380에 1.25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대략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1329.42가 되죠. 1329.42 암페어의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변류비를 선정을 하라고 했어요. 1329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500이 되겠죠. 그래서 1500대 2차 측 전류는 5암페어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류비는 1500대 5짜리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변류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문명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없다. 1500대 5짜리를 우리가 수용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8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 9번이에요. 3상 3선식 배전선로의 한 선당 저항이 3옴, 리액턴스가 2옴이고 수전단 전압이 6000V, 수전단의 용량이 480kW, 역률이 0.8에 삼상 평형부하가 접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 3옴이고 리액턴스가 2옴이에요. 여기에 수용가가 이렇게 따라 볼게요. 그 수용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480kW고요. 역률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0.8 지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송전단 전압, 여기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고 송전단 전력을 구하고 송전단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전압 강하 E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으로 구할 것이며 3상이니까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면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할 것이고 또는 자 부하의 전류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전류 I는 자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류값을 구해보게 되면 48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여기 수전단의 전압 자체가 6000V라고 했기 때문에 자 6000에 곱하기 0.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57.74 암페어의 전류가 여기에 흐른답니다. 그럼 여기는 57.74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57.74 암페어의 전류가 자 똑같이 흐르겠죠. 전류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도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어차피 전압 강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전단 전압은 6000V가 될 것이고 자 6000에 48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저항은 3옴이 되고 리액턴스는 2옴에 역률은 0.8에 대한 0.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풀어보면 송전단 전압은 6360V의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송전단은 6360V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단 전력을 구해볼게요. 그럼 송전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송전단 전력은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지금 전력을 P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전력은 PR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480kW를 지금 자, 소모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선로상에서의 손실이 있을 거 아니야. 3배의 I 자승의 R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2번이에요. 송전단의 전력은 자 3배의 I 자승 R에 플러스 수전단의 전력을 합한 게 이게 뭐가 된다? 송전단의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자 3배 곱하기 57.74의 자승 곱하기 자 3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여기는 얼마예요? 480이 되겠죠. 그러면 480 곱하기 10의 3승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자 뭐 킬로와트로서 우리가 뭐 표현을 해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냐 510.01 자 여기에 전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 보시자고요. 그럼 킬로와트가 될 거니까 510. 자 01 킬로와트가 나온다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송전단의 자 전력이 되겠죠. 510.01이 나왔고 자 여기에 송전단의 역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역류를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루트 3의 VI에 P로 구하면 될 것이니까 P는 510.01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6360 곱하기 57.74를 해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0.8018이 나온대요. 백분율 값으로 표시해 보니까 곱하기 100 해보면 80.18%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단의 전압을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력을 구해봤고 이 송전단 측의 역류를 구해봤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회로도를 그릴 수 있으면 회로도를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이에요. 어떤 변전소의 공급 구역 내 총 부하 용량은 전등이 600kW, 동력이 800kW이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의 전등은 60%, 동력은 80%이다. 자, 수용가 간의 부동률은 전등이 1.2, 동력은 1.6이며 자, 그 다음에 전등과 동력 부하 간의 부동률은 1.4이다. 자,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전등에 대한 어떤 변압기가 있을 것인데 부등률이 존재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전력이 600kW에 수용률이 60%예요. 자 거기에 부등률은 1.2가 될 것이고 동력이 되겠죠. 자 동력 부하입니다. 동력은 설비 용량이 800kW에 수용률이 80%예요. 그 다음에 자 부등률이 1.6입니다. 전등과 동력 사이의 부등률은 1.4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의 10% 전력 손실이 10%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자 전등의 최대 수요 전력 자 전등의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부등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1.2에 대한 설비 용량 600 곱하기 0.6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300kW가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 동력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은 부등률이 1.6이고요. 설비 용량이 800 곱하기 0.8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400kW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력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부등률이 1.4가 되니까 1.4에 대한 전등은 300, 동력은 400. 하지만 거기에 자
손실이 얼마라고 했어요? 10%가 났다라고 했어요. 10%가. 그러면 1.1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550kW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대 전력을 구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한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역률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역률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변압기의 용량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유효 접지 방식을 설명하고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접지 방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A상, B상, 자, C상이라고 할게요. 자, 거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대지가. 그러면 이게 C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요?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전압이 0V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C상은 사고상이 될 것이고 B상과 A상은 어떤 상이 돼요? 건전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 중성점에 이 접지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봤더니 일선 지락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3상이 깨져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압 자체가 올라갑니다. 자, 건전상의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뒤에 이제 뭐가 있는 기계 기구들도 자,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절연 레벨을 높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이 중성점을 통해서 대지에 자, 접지를 시키니 여기에는요 이렇게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개전기가 있고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개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고 전류인 지락 전류가 자, 최대의 어떤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지락 전류가 대지를 통해서 중성선으로 올라감으로써 차단기가 그 사고 전류를 차단시킴으로써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시키는 거죠. 이게 중성점 접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성점 접지에는 자, 여기에 임피던스, 자, 중성선 임피던스,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제로인 직접 접지 방식이 있고요. 저항 접지가 있고요.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고요. 또는 자, 여기에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자, 비접지 방식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자, 그중에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자, 얼마를 넘지 않도록 1.3배를 넘지 않도록 자, 여기 중성점에 있는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자, 우리가 자, 접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유효 접지라고 해요. 그럼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 직접 접지 방식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154, 345, 765 계통에서는 대부분 어떤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더라? 1.3배를 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접지까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중성점의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중성점에 대한 직접 접지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지락 전류가 최대임으로써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소화되고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요. 자, 변압기의 단절연, 자, 저감절연이 가능하고 자, 보호 개전기가 신속하게 확실하게 동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냐? 사고 전류가 크다 보니까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더라.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PLC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에 맞도록 주어진 PLC 접점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단 STR 입력 A 접점 신호, 그 다음에 SAT NOT 입력 B 접점 신호, 자 AND 자 직렬 A 접점이고요. AND NOT은 직렬 B 접점. 자 OR 자 병렬 A 접점이고요. OR NOT은 자 병렬 B 접점입니다. 자 OB는 병렬 접속점. 그 다음에 아웃 출력 AND 자 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OB를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신호가 시작하고요. 어쩌고저쩌고 가고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병렬로 묶었을 때 OB를 쓰는 거예요.
병렬적. 그러니까 자, 이 신호와 이 신호, 개별 신호를 갖다가 두 개를 묶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때 쓰는 게 병렬 자, 접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일단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어. 자, STR에 001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했어. 또 시작.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몇 번이 003이 시작을 했어요. 자, 요거하고 직렬로 엔드 낫으로 접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낫으로 왔다는 얘기죠. 요 신호하고 002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자, 묶어주라는 얘기죠. 오비가 나왔어요. 자, 오비 병렬 묶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력이 100이 나왔어요. 그럼 출력. 자, 100번. 출력.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했군요. 001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001 시작을 했어요. 001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하고 뭐예요? 엔드낫이야, 엔드낫. 그럼 002가 엔드낫이야. 자, 002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03은 스타트예요. 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오비가 나왔어요. 오비가 나왔으니까 또 병렬 묶음. 그 다음에 출력. 자, 200이 되겠군요. 자, 200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001, 003, 00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스타트 001, 그 다음에 얘하고 뭐예요? 5와 003, 그 다음에 엔드낫 002, 아웃 10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비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스타트 001, 스타트 003, 엔드낫 002 합쳐서 오비 그리고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자, 스타트 001이요. 그 다음에 엔드낫 002. 자, 보통 5와 003, 아웃 200 이렇게 가거든요, PLC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스타트 001, 엔드낫 002, 다시 스타트 003, 오비. 자, 병렬 접속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웃 200. 자, 이렇게 다양하게 PLC 구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PLC 명령어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거꾸로 명령어 보고 자, 요 문제처럼 요거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낫이잖아요. B접점. 보통 우리가 A접점은 요거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B접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요것도 B접점이고 얘도 B접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상에서 주어진 게 없으면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자, 길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12번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변압기와 고압 모터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서지 흡수기를 그려놓고 각각의 공칭 전압에 따른 서지 흡수기의 전격도 함께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지 흡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축소용 피렉이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지 흡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차단기와 자, 이 변압기 보호하는 어떤 기기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 22.9kV Y계통에서는 서지 흡수기의 전격은 얼마나 되냐? 18kV가 되고 만약에 피렉이라면 자, 공칭 방전 전류는 얼마나 될까요? 2,500A가 되지만 서지 흡수기는 자, 전격 전류가 얼마나 돼? 5kA가 되더라 이거예요. 5kA가. 그 다음에 3.3kV급에서도 자, 차단기와 전동기, 어떤 보호하는 기기 사이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지 흡수기의 전격은 3.3kV에서는
4.5kV가 되고 전압과 관계없이 자 이때 전격 전류 또한 얼마가 된다? 5카. 자 5kA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지 흡수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전기 부식 방지가 되겠죠. 전기 부식 방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전기 방식용 전원 장치는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절연 변압기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 절연 변압기에 의해서 부식이니까 정류 장치, 정류기가 존재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와 과전류 차단기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 개폐기 또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폐기로 구성되며 전기 부식 방지, 전기 방식 회로에 최대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가 됩니까? DC 60V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전기 부식 방지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15번이에요. 거리 계정기의 설치점에서 고장점의 임피던스를 75ohm이라고 하면 계정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몇 ohm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로가 있고요. 선로가 있고 자, 거기에 이렇게 해서 간선이 있으며 여기에 차단기가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센서 역할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CT가 존재해야 돼. 그럼 그 CT는 이게 500대 5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정기가 보호 계정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계정기를 통해서 트리 코일이 있고요. 여기에 PT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PT에 자 PTB는 얼마예요? 1,500, 15,000 15만 4천이 되겠죠. 15만 4천에 대한 110V예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는 1차 전류, 여기는 1차 전압이 될 겁니다. 그럼 1차 측에서의 지금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75ohm이라고 했어요. G1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차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2차 전압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차 임피던스는 I2에 대한 V2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I2는 CT니까 어떻게 I1 곱하기 CTB분의 1로서 계산을 하고요. 자, 여기에 V2는요. V1 곱하기 PTB분의 1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측의 임피던스는 V2는 V1 곱하기 PTB분의 1이고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에요. 그러면 I1에 대한 V1 곱하기 PTB에 대한 CTB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V1에 대한 I1은 지금 70ohm이에요. 70ohm 곱하기 CTB는 500대 5가 될 것이고 자, PTB는요. PTB는 여기가 154, 자 15만 4천에 대한 110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대략 5ohm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5ohm이. 자, 그래서 계정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 이 계정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5ohm이 되더라 이겁니다. 5ohm이. 자, 이해되셨습니까? 공식을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PTB와 CTB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대략 어떤 학생들은 그냥 공식을 외워버리는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같은 무접점의 논리 회로도를 보고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논리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논리식 X는 자, A하고 B하고 AND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A, B가 되겠죠. 여기다 도트,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OR 게이트야. 자,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C 바가 되겠죠. 자, C 바에다가 X가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럼 C 바에다가
x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같은 거니까. 자, 그럼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요 타임 차트 하려면 이제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유접점 회로로. 그렇죠? 어차피 있으니까. 자, 유접점 회로를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X.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C바가 있죠? 자, C바. 그 다음에 자기유지.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래 놓고서 이제 요 회로들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X가 출력이 생기려면 요거하고 A, B가 자, 동시에 입력이 가해져야 돼. 그죠? 그래야지 X가 출력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서 자기유지가 돼요. 자기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접점이 열려도 자,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언제 소자가 되냐? 자, C를 누르게 되면 X가 소자가 됩니다. 자, 아셨죠? 그걸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여기 C가 있는데 요거 따로 눌렀을 때는 X가 아무런 출력이 없어요. 그럼 언제? A하고 B가 자, 겹치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A만 먼저 줬어요. 자, 그 다음 요 구간. 여기는 A하고 B가 겹칩니다. 자, A, B가 겹쳐요. 자, 쭉 겹칩니다. 자, 가겠죠, 가겠죠, 가겠죠. 여기까지 가겠죠? C를 누르면 X가 소자가 됩니다.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A를 줬고 B도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을 떼도 일단은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구간은. 손을 떼도 자, B를 오프시켰어도 얘가 붙었기 때문에 자기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유지 됐으니까 B가 오프가 돼도 자, B가 오프가 돼도 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A까지 오프가 됐어요. A를 오프시켰어도 자기유지 된 거죠. 근데 쭉 오다가 C를 갖다 눌렀단 말이에요. C를 누르는 타임에는 자기유지가 해제가 되죠. 전기 끊어지니까. 자, 요런 출력.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리면 요것만 그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자, C를 누르기 전까지 이렇게 타임 차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16번은.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